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민주당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작이 개입돼 있다. 공작을 했다 하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뒤집어버린 것도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로비에서 뒤집었다 하는 의혹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공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들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4에서 5명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보면 거짓말, 왜곡, 조작, 공작을 했다. 지금 여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재명과 관련해 중요한 사람은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은 6월 7일이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징역 15년이 구형되어 있는데 아마 10년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어회를 검찰에서 사주고 소주 먹여가지고 그래서 회유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즉 쌍방울에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것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소상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술판 공세가 일시정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서 국방부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 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등 최상병 특검법 공세를 폈다. 이날 회의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최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 정청래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 서영교 등 최상병 특검법만 언급했다. 총선 직후 이 대표와 민주당 전체가 공력을 쏟았던 이화영 술판 의혹 제기는 이날 없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앞선 공판서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을 추궁했다. 총선 뒤 첫 최고위서 심각하게 처벌해야 될 중범죄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한데 이어 이튿날 대장동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출정 일지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한 뒤에도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영배 의원 주축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까지 출범의 분위기를 띄웠다. 그랬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24일 침묵을 택한 데는 이전 부지사 측 진술 번복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면 반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 부지사는 당초 법정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변호인은 이후 입을 때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이를 부정했다. 술파티 지목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참고서,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시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계속 바뀌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전 부지사 측 이런 태도를 1심 선고를 앞둔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공당에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전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 앞서 이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4일 이 총장의 발언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말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 피고인, 허위 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변호인,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검사실 술자리 가능한가? 전직 부장검사에게 물어보니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뜨겁다. 검사가 자신과 술을 먹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는다. 반면 거짓이라면 범죄 혐의자의 뻔뻔하고 대담한 수사 흔들기다.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위 주장으로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진실은 뭘까? 검사 시절에 재벌 회장 등 유명한 인물을 구속해 수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속된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검사가 술자리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의자의 안전과 호송을 책임지는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가 술을 먹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도관은 검사의 부하도 아닙니다. 더욱이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변호인 눈앞에서 피의자 음주 회유를 한다. 음주 회유가 있다 치고 그 목적은 당연히 법정에서의 검찰 승리일 텐데 검찰 입장에서 필패의 카드가 될 음주 회유를 상대 변호사에게 쥐어준다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검사가 구속 피의자에게 술을 먹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검사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수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바보짓을 할 검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도관도 이를 방치했다가는 결코 무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구속 피의자, 교도관, 변호인을 압박해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무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수많은 언론과 정치, 사회 세력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함부로 불법을 자행하고 은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 검찰청 술자리가 사실이었다면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에 의해 금방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무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사가 주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입에 대기만 했다고 번복하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 날짜에 대한 주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일관성 없는 진술, 오락가락하는 진술, 합리적 이유가 없이 번복되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재판 실무입니다. 더욱이 검사가 구속된 사람에게 술을 주면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생생하게 기억되므로 헷갈려서 오락가락 진술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와 시간에 그가 검사실에 없었다고 하면서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가치가 있는 건가요? 출정일지는 교도관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작성하는 통상 서류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매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봄이 상식적이고 재판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의 일자를 제시하며 그중 하루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4개의 날짜가 모두 검찰 측 증거로 반박당한 뒤부터는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간, 장소를 더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지 않다가 재판 종결 시점에 갑자기 이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방북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하면서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술자리로 회유했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재판 종결 시점에 갑자기 이런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면 검찰이 회유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를 폭로함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무효화할 수 있는 자신의 진술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의 술판 주장, 오락가락 음주 여부, 일시 장소 등 상황 두고 설명 달라, 법정에선 돌발 장면 여럿,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주장이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사건 당사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다 검사실에서 직접 술을 마셨다는 당초 발언은 직접 마시진 않았다로 바뀌었다. 음주 장소는 1310 사무실 앞 창고에서 1310 사무실 내 영상 녹화실로 달라졌다. 음주 일시도 불분명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의 회유 압박 등을 기재한 옥중 노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술판과 관련한 기록은 미궁 속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서도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 A씨는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며 이 전 부지사를 나무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는데 하루 전날 A씨가 이 전 부지사와의 구치소 접견 당시 저쪽이 도와준다니까 같이 저항을 하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술자리 주장까지 꺼낸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큰 어려움이 왔고 선거를 이끄는 게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해 양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인이 거론한 저쪽이 민주당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안팎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직접 마셨다, 직접 마신 건 아냐. 검찰은 피고인께서 수원지검 1313호 맞은편 사무실에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관련자들이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하 문답 중략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이 4월 23일 공개한 녹취록 가운데 일부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4월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법정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4월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인 김성태가 취하게 마셨다는 이야기라며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당일 법정 녹취록까지 공개한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이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포함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청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으로도 파장이 거세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불분명하다. 음식 구매처로 지목된 여러 가게는 2월 폐업했다. 술자리와 관련한 기록도 드러난 게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옥중 노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도 술판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를 의식한 듯 김광민 변호사는 4월 23일 이 전 부지사가 상당히 많은 메모를 해두신 것 같다면서도 일부는 파기하기도 했는데 파기한 것에 술자리 일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다. 현재로선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마저 상황 설명을 일부 바꾸며 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법정에선 음주 장소로 1313호 검사실 앞방 창고를 지목했다. 이후 김광민 변호사는 방송과 입장문 등에서 1315호엔 창고라는 명패만 있었다며 이 음주 장소는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이라고 정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설명한 창고는 1315호실이지만 술자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음주 일시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초 6월 30일 하루 이틀 전후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김광민 변호사는 4월 17일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 오후 5시 언론 인터뷰로 하루 뒤 입장문에서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한 지난해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인데 7월 3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날짜를 특정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소개로 접견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회유 1313호실 녹화실 내 몰래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등을 추가 폭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에 반박하며 진실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4월 25일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주류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술자리 논란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검찰의 회유 압박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에선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돈이 좀 들어간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하니 이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답했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북한 쌍방울과 이 대표 간 연결고리인 핵심 인물이다. 이후 법정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반복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A씨는 검찰 진술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반대했고 당시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4일 변호사 해임 신고서도 제출했다. 급기야 7월 25일 법정에선 변호사 해임을 반대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리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 사이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A씨가 공개하면서다. 하지만 A씨가 편지 공개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구치소 접견 당시 저쪽이 도와준다니까 같이 저항을 하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에야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법정에서 저쪽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는 친명계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과 A씨의 소통 의혹도 언론을 통해 불거진 때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논란 끝에 진행된 지난해 8월 8일 재판에서 불출석한 해광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다른 변호사는 변론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보고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서, 변호사 사임계도 낸 후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갔다. 이 역시 이 전 부지사와 상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이었다. 이후 재판은 변호사 재선임 등의 사정으로 수개월 미뤄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치권 공방은 가열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각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의 태도로 보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이후 잦아드는 분위기다. 이 총장은 4월 23일 창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100% 사실 발언에 대해서는 전 부지사의 이 대표 대북 송금 관여 진술도 100% 진실인가라고 받아쳤다. 공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직원들에게 검찰 입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례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논란 속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7일 예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4월 8일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추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점쳐졌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6일 영장실 질심사에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때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번복한 뒤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향방은 재판 결과에 달렸고 결국 최종점인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신의 진술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쓰일 거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일의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